안녕, 효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할 작품은 뮤지컬 달과 육펜스입니다. 물론 모든 작품들이 그렇지만 이 달과 육펜스도 여러분들의 취향이시라면 정말 좋아할 작품이에요. 특유의 약간 신비스럽고 어두운 분위기도 그렇고 넘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리뷰로 바로 가볼게요. 고고! 우선 뮤지컬 달가육 펜스는 예술지상주의 시리즈의 2탄입니다. 1탄은 뮤지컬 광염 소나타였는데요. 이 두 가지 작품이 같은 시공간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광염 소나타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급을 자세하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지상주의 시리즈라는 것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뮤지컬 달과 육펜스는 서머진 몸이 쓴 소설 달과 육펜스가 원작입니다. 그리고 소설 달과 육펜스는 고갱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작사에서는 모티브만 가져온 창작 뮤지컬이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요. 제가 소설을 완전히 다 꼼꼼하게 읽어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어떻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대략적인 줄거리나 인물 관계 같은 건 꽤 많이 차용을 해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총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천재적이지만 광기적이기도 한 독특한 화가 모리스,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던 화가 유한, 예술을 사랑하며 갤러리를 운영하는 케이, 유한을 사랑하지만 삶의 무기력함을 느끼는 미셸. 유한, 미셸, 케이 이 세 사람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였어요. 유한이랑 미셸은 사랑하는 사이였고 케이는 이제 유한의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케이가 유한에게 모리스라는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모리스는 화가였는데요.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성격이 괴팍하기도 했는데 특히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독특했어요. 막 개미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닭피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모리스는 정말 범상치가 않죠. 유아는 이런 천재적인 모리스의 예술성을 보고 빠져듭니다. 작품은 이렇게 유한과 모리스가 만나게 된 이후 벌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술가, 예술가들의 삶에 대해서 말이에요. 달의 얼굴은 작품 도입 부분의 로고입니다. 작품은 두 점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는 K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모리스는 K에게 자신의 뼈가루로 그림을 완성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제가 되어 사라질 몸이라면 색이 되어 그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모리스, 유한, 미셸, 케이는 살아온 방식도 가치관도 모두 다릅니다. 불쾌한 테이블은 인물들의 그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유한은 자신의 6번째 손가락에 대해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있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없었다고 하죠. 차라리 몰랐다면이라는 부분이 슬프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프레스콜 영상을 찾아보니까 페어마다 느낌이 많이 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었던 페어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모리스의 유승현, 유한의 박한근, K의 유연석, 미셸의 하현지 배우님이었습니다. 우선 달과 육펜스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렵다는 게 막 텍스트가 너무 뭐 예술가들이 나누는 대화라거나 미술,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연극 레드 같은 경우에는 대사에 다른 화가 이름이나 아니면 뭐 그림 그리는 기법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에 반해서 달과 육펜스는 이런 지식 하나도 몰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일상 언어나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적으로 막, 뭐라고? 이렇게 할 만한 단어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작품이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편입니다. 철학적인 부분 아니면 우리 삶에 대한 거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작품이 시작하자마자 본론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보통 영화, 드라마, 뭐 연극 뮤지컬 이런 거 앞부분을 보면 인물 설명을 한다거나 사건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달과 육펜스는 시작하자마자 거의 사건으로 바로 들어가고 인물들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스토리를 보다 보면 또 이해는 전반적으로 다 가는 편이거든요. 약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스토리는 이해가 가는데 생각을 막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작품 달과 육펜스를 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대사. 저는 이 작품을 잘 봤는데 이렇게 잘 보고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대사 때문이었어요. "나는 감정이 지나가는 빈 껍데기야." 뭐 "여섯 번째 손가락." 이건 작품을 보셔야 여러분들이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해도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 상황에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신다면 꼭 대사 하나하나 잘 곱씹으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장면을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넘버인데 불쾌한 식탁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모든 인물들이 그 유한, 미셸, 정확히 말하면 미셸 집이죠. 미셸 집에 있는 식탁에 다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는데요. 이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네 명의 인물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 있죠. 그런데 다들 보면 행동이 다 다릅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보이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도 다 보이죠. 예술 또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 차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런 차이점을 안무나 대사나 아니면 하고 있는 몸짓, 앉아있는 자세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니까 너무 잘 만들어진 장면이고 연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은 꼭꼭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의 캐릭터 설정이랑 또 달을 이용한 부분이 좋았어요. 제목에도 있죠. 달이라는 단어가. 이 달을 통해서 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이 달은 이들이 원하는 것 이상 되고 싶은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인물들은 자기가 꿈꾸는 달을 그리는데요. 작품은 이들이 어떤 달을 그리고 또 어떤 달을 쫓는지 보여주면서 인물들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불친절하다고 느끼기는 했어도 서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점 때문에. 왜냐면 작품이 끝나고 공연장을 나와서 4명 한 명 한 명마다의 가치관도 다 보이고 생각도 다 보이고 성격도 다 보이고 얘네가 뭘 원했고 뭐 때문에 아파 있는지가 다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한이나 모리스가 그림 그리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실제로 무대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배우분들이. 이런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도 이런 연출 좋아하는데요. 유한이 막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런 걸 다 실시간으로 보여줘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연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러 가셔서 여기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소설 달과 유펜스도 고갱이 모티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고갱 그림도 많이 보이고 또 고갱이 아닌 다른 그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대는 제가 너무너무 아쉽기도 했어요. 무대가 굉장히 길게 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을 하고 있는 곳이 TOM 이관이에요. 대학로에 있는. 여기는 객석이 살짝 원형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무대가 되게 길고 1열이랑도 엄청 가깝게 무대가 앞으로 나와 있는데 무대 중앙이 있고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객석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은 미셸의 집이고 오른쪽은 모리스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미셸 집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되고 모리스의 집을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요. 작품에서 무대 중간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안 쓴다고 해야 되나? 뭔가 체감상으로는 중간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미셸 집이나 모리스의 집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림 걸려있는 거 하나하나도 얘네의 성격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연출이 다르게 되어 있는 거는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약간 좀 관객들을 배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무대 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중앙블록 2열 2번에서 봤는데 진짜 모리스 집 볼 때는 이러고 봤어요. 중앙블럭인데 아무리 사이드라고 쳐도 이러고 봤어. 그래서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러 가실 때 꼭 중앙블럭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열이랑 무대랑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가셔도 좋을 거예요. 오히려 처음 보실 때는 한 3열, 4열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무대 배치가 너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가 스포를 조금 할 거예요. 싫으신 분들은 여기 시간으로 넘어가서 마저 봐주시면 되고, 달과 육펜스는 좀 스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같이 조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은 작품이거든요. 먼저 유한이랑 모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품에서도 주로 이 두 명의 이야기를 좀 큰 틀로 끌고 가고 있는데, 모리스는 소위 말하는 정말 천재죠. 그에 반해서 유한은 약간 모범파? 모범생이라고 할까요? 교육을 잘 받아오면서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화가가 됐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근데 모리스는 막 혼자 몰두하고 예술은 혼자 하는 거고 그냥 일단 하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나면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조금 끌렸던 것 같아. 물론 실제로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서로 거의 혐오 비스무리하게 완전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서로 곁을 떠나지 않고 서로 작업실까지 바꿔서 그림을 그립니다. 모리스 작업실에 유한이 대뜸 쳐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요. 모리스는 유한의 집, 그러니까 미셸 집에 가서 그림을 막 그리죠. 미셸이랑 좀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서로 엄청 싫어하지만 알게 모르게 서로의 행동, 가치관 이런 거에 물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차 발전을 해서 그런 결말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작품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 두 사람은 결국 자신의 작품을 완성합니다. 각자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는데요. 유아는 자신의 피로 그림을 그리면서 거의 자살이죠. 자살하게 되고, 모리스도 자신을 불태워요. 그러면서 뼈가루로 자신의 자화상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유한과 모리스가 교류를 했다는 게, 서로 물들어갔다는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유한은 모리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좀 쫓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이 그림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합쳐졌다, 융합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유아는 모리스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은 천재고 나는 평범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막상 모리스도 유한 덕분에 예술은 같이 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그랬기 때문에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혼자서만 막 예술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좀 사회생활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완전 거의 단절 아니면 틱틱대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거라고 하고, 솔직히 그림이 미술관에 걸리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뜻이잖아요. 작품 초반에도 보면 K가 모리스한테 너 그림을 보여주겠다, 전시해주겠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자기가 죽게 되면 그 그림이 무조건 걸린다. 이건 K의 손에 의해서 걸리게 된다라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오신 분들이 마지막 장면, 약간 해석이 사람들마다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불태우는데 뼈가루를 어떻게 그림에 남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자기를 태워서 남은 뼈가루를 K가 그림에 얹어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태워서 막 뼈가 날리는 게 자연스럽게 그림에 묻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과정은 어찌 됐든 간에 어쨌거나 그림 속에 뼈가루가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함께 하게 됐다. 결과가 좀 더 중요한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알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불태우면 이 작품이 걸리겠고 뼈가루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죽음의 동기는 유한의 죽음이었고요. 사실 이 결말은 좀 뻔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술가들은 죽어서 재평가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결말을 향해서 가는 과정, 대사, 가사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았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쾌한 식탁 말고도 제가 정말 너무 좋았었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공연장 가셔서 바로 들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아까는 소개를 안 했었는데, 바로 그 유한이 6번째 손가락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유한이 말하기를 예술가들한테는 6번째 손가락이 있대요. 보이지 않는 그 손가락으로 예술을 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거. 그런데 유아는 이때까지 자기한테도 그 6번째 손가락이 있었다고 느끼고 살아왔고 예술을 하고 미술을 그렸던 거죠. 그런데 모리스를 만나면서
아, 나는 여섯 번째 손가락이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 모리스는 태어났고 자기는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 그리고 가장 잘 표현됐던 장면이에요. 유한의 감정이. 자, 여러분 이렇게 뮤지컬 달과 육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 상세 설명만 보고는 그렇게 확 와닿는 작품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뭐 예술에 대한 이야기, 예술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돼 있고 특히나 이 인물 설명이 뭐 모리스, 달이 되어버린 유펜스, 유한, 달이 되고 싶던 유펜스, K, 달과 유펜스 사이의 선, 미셸, 달이 필요했던 유펜스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만 돼 있어서 저는 잘 끌리지 않았었던 작품인데 막상 보고 나니까 저는 잘 보고 왔었던 작품입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흥미가 생긴 분들은 보고 오셔도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저는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도 꾹꾹꾹 눌러주시고 안녕! 혹시 리뷰가 궁금하신 작품 있으면 말씀해주세요.